도쿄에 가봤으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간판이 있습니다. 총 318개의 매장이 일본에 있는데 그중 100개 이상이 도쿄에 다 몰려 있어요. 지방 사람들에게는 도쿄 가야 먹을 수 있는 식당이지만 수도권에서는 편의점만큼 자주 보이고 시부야, 신주쿠, 긴자,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땅이라면 어김없이 알박기를 시전하고 있는 브랜드.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옆 테이블과 맞짱 뜨던 그곳이자 미국에서는 24시 동네 콩나물국밥집 취급받다가 일본 와서 중급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신분세 딱 성공한 브랜드. 중산층의 상징, 바로 일본의 데니즈입니다. 1973년 일본 사람들 주머니에 돈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서양 애들처럼 칼질 좀 해보자 라는 욕망이 끌어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에게 미국은 동경의 대상이자 따라잡고 싶은 워너비 그 자체였어요. 이 욕망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사람이 있었으니 일본 유통업계의 전설 이토 마사토시, 지금의 세븐일레븐을 만든 바로 그 양반입니다. 그렇게 이토 회장은 미국 연수 중에 데니스를 보고서는 즉시 로열티를 지불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미국 본사의 콧대가 좀 높았어요. 데니스는 아메리칸 문화 그 자체다, 토시 하나 바꾸지 말고 똑같이 구현해라 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인테리어, 접시, 심지어 소금의 양까지 미국 매뉴얼을 그대로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인 실무진들이 일본인들은 쌀을 먹어야 하는데 샌드위치만으로 장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어필했지만 그냥 무시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 것이 무조건 선진문화라는 믿음이 강했어서 최종 선택은 그렇게 간 거죠. 결국 밥그릇이랑 젓가락은 메뉴판에서 삭제된 상태로 1974년 요코하마의 대망의 1호점이 문을 여는데요. 성공이라 하기에는 애매하고 망했다고 하기에는 손님이 많은 그런 모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손님들은 계속 찾아왔어요. 근데 이 찾아온 양반들이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미국식 다방은 커피를 계속 준다며 여기로 가자 라면서 각자 샌드위치 한 개씩 시키고 커피를 무한 리필해 먹으면서 지방령처럼 굴었어요. 회전율이 박살나는 것을 본 일본 데니즈 팀은 미국 본사에 찾아가 다시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여기는 일본이다, 밥과 국을 팔게 해달라. 미국 측은 브랜드 이미지 다 망가진다라며 반대했지만 일본 팀이 매출을 책임지겠다고 하자 그럼 어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해보시오 라며 한 발 물러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픈 4개월 만에 메뉴판에 라이스가 등판합니다. 젓가락과 함께요. 그리고 밥 반찬으로 딱 좋은 육즙 가득한 함박 스테이크를 내세웠어요. 반응은 뭐 당연히 난리 바가지였습니다. 서양 요리를 밥이랑 먹으니까 간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린다면서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기, 짜고 짠 소스, 그리고 그걸 모조리 포용하는 하얀 쌀밥, 이 삼합으로 인해 데니즈는 일본에서 가장 완벽한 서양식 백반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데니즈 부동의 매출 1위는 토로리 달걀 오므라이스입니다. 이름부터가 주르륵 흘러내린다는 건데 이 녀석의 비주얼을 보면 진짜 일본인들 계란에다가 뭔 짓을 한 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이거 그냥 접시 잡고 살짝 흔들면 노란 계란이불이 푸딩처럼 찰박찰박 거리던데요. 그 한가운데를 숟가락으로 푹 쑤시면 탱글하던 계란이 스르륵 갈라지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볶음밥 위로 달걀이랑 소스랑 아주 마구잡이로 쏟아져 내립니다. 여기에 며칠을 푹 끓여낸 진한 갈색의 특제 데미그라스 소스를 달걀만큼 듬뿍 끼얹어 놨는데 이거 한 입 떠서 넣으면 입에서 그냥 녹아버려요. 계란이 아니라 크림 같고 소스의 깊은 풍미가 밥알 사이로 스며드는데 이게 뭐랄까 미국 데니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아하고 섬세한 맛이랄까요? 그리고 이것도 일본에서만 존재 가능하며 미국인들이 보면 놀라 까무라칠 메뉴. 일본 데니즈의 근본이자 오직 오전에만 허락되는 메뉴인 연어구이가 있는데요. 윤기 흐르고 씹는 순간 쌀알의 탄력감과 탄수화물의 질척한 단맛을 그대로 뿜어내는 고시카리 쌀밥, 그리고 일본의 영혼과 같은 미소 된장국이 같이 나오고요. 여기에 나또도 추가할 수 있어요. 쌀밥이랑 나또를 젓가락으로 곱게 비벼서 생선살을 올려 먹으면 여기가 그냥 고급 료칸 그 자체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데니스인데 고기 당연히 팝니다. 스테이크 종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일본 특유의 변태적인 현지화가 발생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오롯이 함바그라고 무즙이랑 대나무즙 섞어서 함바그 위에 올려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 일본에서 여름철 보양식으로 통해요. 우리가 복날에 삼계탕 먹듯이 여름철 진땀 빼고 녹초되어 체력 소모가 심할 때 많이들 찾는 메뉴입니다. 뜨거운 철판 위에 놓인 함바그 스테이크, 그리고 그 위에 동글동글 말아서 쌓아 올린 무, 여기에 폰주 소스를 끼얹어서 먹는 건데요. 고기 한 조각 먹을 때마다 무 간 거를 한 움큼씩
조금씩 올려서 같이 드시면 되는데 이게 뜨거운 육즙이 혀를 때리려는 찰나 차가운 무즙이 소방관처럼 등판해서 바로 식혀버려요. 그래서 입천장 데일 일이 아예 없고요. 진짜 신기한 게 이건 분명 고기를 씹었는데 입안에 남는 건 육고기 특유의 고소한 단백지방뿐이고 느끼함 같은 건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고기 뭉텅이 자체도 믹서기로 대충 징징 간 게 아니라 칼로 숭덩숭덩 썰어놓고 손으로 제대로 다진 느낌입니다. 이거 젓가락으로 찢어보면 두툼한 고기 입자가 툭 하고 터지면서 그 틈새로 갇혀있던 육즙이 줄줄 새어나오는데 무즙이랑 하나가 되면서 너무 시원하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마치 고기 맛이 나는 시원한 음료 같아요. 근데 아무리 메뉴를 일본에 알맞게 현지화했다지만 본토의 24시 순댓국집이 어떻게 패밀리 레스토랑이자 중산층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엔 시대의 운도 있지만 전략가의 치밀함이 한몫 제대로 했는데요. 처음에 말했던 세븐일레븐 모 회사 그 양반 일본 데니즈 매장을 캘리포니아 고급 저택처럼 꾸며놨어요. 천장은 높게 조명은 은은하게 바닥은 매끈한 타일로 말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이라는 말만 나오면 환장하고 허벅다리 벅벅 치는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 바이브의 식당? 당연히 불티납니다. 대신 달랐던 점은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해준다는 거였는데요. 미국의 데니스 알바생이 껌을 씹으면서 짝다리로 주문을 받을 때 일본 데니즈 직원들은 유니폼 입고 90도로 허리 숙였어요. 그리고 테이블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 맞추는 서비스를 시전했죠. 미국이라는 환상을 판다라는 전략은 일본 중산층의 허영심을 완벽하게 저격했고 돈 좀 있는 남자가 여자친구를 데니즈에 데려가면서 오늘 저녁은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기 딱 좋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데니즈는 90년대 초반까지 일본 외식업계의 오야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잃어버린 시간이 시작되면서 사람들 지갑이 닫혀갔어요. 또 그 틈을 타서 무서운 가성비 괴물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와인 한 잔에 100엔인 사이제리아, 저가 브랜드인 가스토 뭐 이런 가게들 앞에서 데니즈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어머 어떻게 하고 당황한 데니즈는 우리가 싸게 팔자라며 최악수를 둬버리는데 가격을 내리려고 식재료 퀄리티 낮췄고요. 직원들 잘라내고 줄였어요. 그랬더니 기존 단골들은 맛이 변했다고 안 오고 싼 걸 찾는 사람들은 그냥 사이제리아 갔어요.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어중이떠중이가 돼버린 데니즈는 매장 수백 개가 문을 닫으며 그냥 해체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 모기업 세븐앤아이가 나서는데요. 정신 차려 데니즈, 어설프게 싼 척하지 마. 차라리 중급 호텔 느낌으로 가. 라면서 이 양반들 데니즈 부활 위해서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세븐일레븐의 미친 물류망을 꺼낸 건데요. 일본 전역에 깔려있는 자기들의 거대한 구매력을 데니즈에 연결시켜 준 거예요. 앵거스 비프, 이베리코 돼지, 최고급 제철 과일 같은 특급 식재료들을 힘으로 대량 매입해서 단가를 후려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재료를 매장에서 셰프들이 직접 조리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미슐랭 셰프들까지 매셔 옵니다. 이탈리안 요리의 거장 아로마 프레스카의 하라다 셰프 오고요. 일식의 신이라 불리는 와케토쿠야마의 노자키 셰프까지 등판합니다. 장인들의 요리를 천엔대에 먹을 수 있었어요. 재료가 떨어지면 바로 간판 내리는 기간 한정 판매를 했는데 이게 먹혀도 너무 제대로 먹혀버린 겁니다. 300엔짜리 먹을 사람 싼마이로 가라. 우리는 돈 받고 제대로 된 요리를 판다 라면서 돈을 더 내더라도 대접받고 싶은 4050 세대와 은퇴한 노부부들을 공략한 겁니다. 그렇게 데니즈는 고급화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부활하는데요. 지금 노자키 셰프가 내놓은 메뉴들을 보면요. 미국 브랜드인 데니스에서 가장 일본적인 한 그릇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삼치의 풍미를 유자향이 끌어올려주는 삼치 초범구이, 달달한 게살이 듬뿍 들어간 게살 달걀 무 앙카케, 굴과 된장 치즈구이 뭐 그런 거 있어요. 호사도 이런 호사가 없습니다. 노자키 히로미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절이나 격식은 필요 없습니다. 젓가락이든 포크든 편한 대로 드세요. 대화를 나누든 스마트폰을 보며 먹든 이곳은 데니즈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미국의 데니스가 일본에서 살아남은 비결이 아닐까요? 미국의 자유로움과 일본의 장인정신, 절대로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두 가치가 완벽하게 비벼진 것 말입니다. 가장 미국적인 이름으로 가장 일본적인 위로를 건네는 식당, 일본 데니즈를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히 계세요.